이번에 들고 올 주제는 뭐냐? 어저께나 어제 장기 투자 어떻게 하는지, 중장기 투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줘. 는 제가 하고 있는 자, 단타 매매 하기 전에 단타 매매는 난이도가 10에 비교하면 10입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일반인이지만 단타 매매가 왜 어렵냐면은 흐름 잘못하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2. 야, 무슨 소리냐? 오늘 신규 상장주죠. 니어스랩.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기에 잡혔을 때가 요때예요. 31,400원.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쭉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31,400원 이렇게 31,100원 요때는 못 봤어요. 요때 봤어요. 갑자기 끌어올리고 위에서 팔고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다 보니까 개인들 막 달라붙고 거기서 외국인이 다 던져버리고 이게 천주, 4천주, 만주고 그러면은 만, 10만, 100만 1억이에요. 1억 조금 넘죠. 1억이 아니라 3억이네요. 3억. 3억 정도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끌어올려서 또 던져버리고 또 위로 사가 이렇게 위로 34,800원 위로 사니까 이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35,300원에서 한순간에 33,800원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대략 한 3%? 4%? 네, 손실이고 그리고 나서는 34,000원을 지켜주는 것처럼 계속 매수를 해 매수하고 이렇게 대략 33,000원 이때도 대략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3,000원대 그러면은 여기서 33,000원대 풀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33,000원대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죠. 그런데 33,000원 중반 넘어가면은 매도해버려. 33,000원대 샀다가 매도해. 그리고 나서는 될 거예요. 여기다 한순간에 32,000원까지 8,000주를 던졌어요. 8,000주. 32,000원. 차트가, 아니, 여기 맞네요. 8,000주. 31,800원에 8,000주 던지고 거기서 물량 수 3만 1,800원에서 850원에서 와리가리 하고 그 기준에 또 8,000주. 그래서 안타 난이도는 10입니다. 안타를 거의 전업 느낌으로 그냥 이게 한순간 잘못하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한 프로가 조금 안 되게 수익이 왜 이거밖에 수익이 안 되냐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주식할 때부터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삼전이랑 하이닉스 했던 경험이 없었던 이유가 너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잘 안 갔어요. 아, 결국에는 올라가지만 코로나 때 딱 한 번 매수하고 44,000원. 4,000원대 삼성전자를 한 번 매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매수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컴퓨터 많이 사고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핸드폰 많이 사고 요거였거든요. 샀어요. 다른 거 바이오주들 날라갈 때 얘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 거의 본전에 나와. 그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썼습니다. 예시당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제 투자금을 불린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은 제 투자금이 최초의 투자금이 45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뭐 어떻게 벌어요? 45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원칙적으로는 샀고요. 사실 솔직히 삼전 35만 원 넘어갈 때 와 멘탈 나갔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만 원대도 받고 7만 원대도 하다못해 6만 원대도 계속 봤어요. 6만 원, 5만 원. 그리고 나서 6만 원, 5만 원에서 5만 원 한 번 깬 적이 있거든요. 5만 원대. 그리고 나서는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요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4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 그때 당시에 메모리가 그렇게 수익이 안 났었고 HBM도 안 했었고 근데 뭐 4만 5천 원까지 빠졌어도 안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얼마 안 됐으니 안 샀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개차반이다.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다시 단타 매매로 돌아가서 단타 매매를 그러면 이 난이도가 10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10인데도 불구하고 단타 매매를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 거의 수익이 바로바로 찍힌 낮다 하면은 뛰고요. 플러스 도파민 터집니다. 도파민 터져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요. 그 장기 투자나長期투자처럼 꾸준하게 수익 내기도 어렵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기. 자, 그러면은 적은 금액으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저는 솔직히 주식에 돈 넣은 게 45만 원이 끝이거든요. 45만 원이 끝이고 돈 일단은 제 직업이 따로 있어요. 직업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해서 뭐 용돈벌이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그 주식에서 이제 번 돈 떼쓴 게 한 1천만 원 정도 대략 한 5년 동안 한 1천만 원 정도 보진 금액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안타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막 일단은
장기 투자나 중장기 스윙 전부 다 핸드폰으로만 주식입니다. 네, 안타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안타 같은 경우에는 치고 빠지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 첫 번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 아셔야 돼요. 기업 이름 같은 실적은 모르셔도 돼요. 실적은 왜 모르셔도 일단은 단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급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은 대충 뭐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관은 없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거는 뭐 도움 되겠죠. 이게 적정가인지 그 정도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서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참고로 저한테 맞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급만 봅니다. 왜냐, 프로그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바로 직접적으로 살 수도 있죠. 또 뭘로 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을 딱 찍혔을 때 외국인 팔았고 기관도 팔았는데 올라가는 케이스들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사고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사는 케이스가 아니라 섹터를 사거든요. 섹터를 사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은 다 같이 빠지고. 일단은 첫 번째 준비 과정에서 기업 이름 대략 2,000개, 1,500개 첫 번째 기업 이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미국 시장 돌아가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오클로가 상승했어요. 오클로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슨 종목이죠? 예, 원자력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 오늘 시작하자마자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전전날에 알보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형제들, LNF, LNF 같은 경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보말이 어제 밤에 한 6%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코프와 LNF도 빠졌죠. 미국 시장 아시 그거에 도움되는 게 만약에 장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선물 거래 꼭 해야 돼요. 미국 야간 선물. 요거 요거 안 보시고 그냥 단타한다? 미친 짓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 달은 일단은 마이너스 그니까 대략 한 3.6% 정도 손실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이나 이번 주에 특별하게 수익이 않는 이상 그러면은 이름이 얘거든요. 코리아 소프트.
보여드릴게요. 코리아 서키트 제가 언제 손실을 봤냐면은 요때네 요때. 네. 갑자기 19%가 떴어요. 19%가. 코리아 서키트 19%가 떴어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격 매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눌림목 매매를 하기 때문에 눌림을 줄 때 언제 잡았느냐? 요때 잡았어요. 66,000원, 7만원 깨고 나서 한 68,000원부터 요때 잡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게 60분봉으로 봐서 그렇지 5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윗골이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7만원 돌파하자마자 코리아서가 7만원 돌파하자마자 계속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한 3천 그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쭉 빠지는데 외국인이 프로그램이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만 8천 원부터 저도 같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6만 8천 원부터 6만 6천 원까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느냐? 3조 가까이, 3조가 아니구나. 1조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했었는데, 삼성전자를 말이죠.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얘도 이제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이렇게 던져보니까 이 프로그램도 봤던 프로그램 쭉 빼더라고요. 6만 3천 원까지. 6만 3천 원까지 빼고 저는 이를 거의 뭐한 5%? 5% 넘게 손실 그리고 나서 얼마에 탈출했 64,900원에 탈출했 한 3%. 왜 3? 미래에 시황을 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야간 선물도 빠지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부정했죠, 제가. 그냥 까지 올렸는데, 10% 넘게 올렸는데, 이거를 한 번에 뺄 순 없어. 외국인도 물렸잖아. 그리고 나서는 15%가 아니라 한 10%까지라도 반등을 줄 거야. 날 종가 2% 상승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SK하이닉스 대량 그 자사주 수가 본 뉴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까지? 5만 5천 원까지 쭉 빠졌어요. 5만 5천 원, 5만 2,500원까지 빠졌네요.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이 약한 20, 20% 정도 됐겠네요, 손실. 전 여기 이제 조금 반등이 어저께 6% 오르고 여기 반등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 매매이기 때문에 절대 길게 끌고 가지 않.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무슨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미국 야간 선물, 미국 시황 아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야간 선물이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미국장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시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타
안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하셔야 돼요. 뭘 정해야 되느냐? 나는 돌파 매매를 할 건지, 눌림목 매매를 할 건지. 돌파 매매는 뭐 장점이 있죠. 장이 좋을 때는 수익 크게 보죠. 근데 장이 안 좋게 되면은 수익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신 가격이 고점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돌파 매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매를 하거든요. 눌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그 눌림을 하게 되면은 안전해요. 안전해요. 이게 또 눌림을 줬다가 크게 깨지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눌림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예전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먹었거든요. 1년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주식을 매매를 해가지고 그냥 수급만 보고 그냥 질렀어요. 질러가지고 기억나는 게 신성홀딩스도 상한가를 거의 연상해가지고 45%? 50%, 50%, 50% 정도 먹었었고요. 몇몇 종목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눌림목 매매를 하게 되면 안전해요. 그래서 수익이 보통 어, 하루에서 1%에서 10% 정도 수익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스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종목 예를 들면 포세스 같어요. 얘도 반도체 주죠. 자사주 소강 얘기 나오면서 만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올라갔고요. 65분봉으로 볼게요. 제가 포세스 같은 경우는 언제 샀냐면은 요때 샀어요. 요때. 눌림이죠. 이렇게 눌림이죠. 일목 균형표 위에서 횡보하다가 얼마에 샀냐면 16,1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에 팔았냐면 26,000원 팔았어요. 와, 몇 프로? 5%.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몰빵 투자 아닙니다. 몰빵 투자 아니기 때문에 대략 수입을 하게 왜냐면은 몰빵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몰빵 투자를 했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빠지면은 바로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을 깨고 라인이 25,910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으니까 조금 볼까요? 포세스 같은 경우에는 27,000원까지 25,000 요때 봤어요. 제가 포세스 때 봤거든요. 여기 급등하기 바로 전에 그냥 검색기에 떠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시면 RSI 지표가 먼저 빠져도 상당하지 않을 정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RSI 지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지만 바로 이제 눌림을 줬고 MACD 지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RSI 지표 눌림을 기다렸고 그래서 21,100원에서 사가지고 한 6,550원에 팔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요렇게 16,100원대에서 계속 와리가리 매도하고 가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미국 야간 선물이 양호한 이제 마이너스 0.17%까지 빠진 상태에서 그때 저는 뭐를 보고 들어갔냐면 이 선주 대략 한 2천만 원, 2,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00원에
100원이랑 150원에 매수를 걸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큰 물량이 밑에 걸리니까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6,300원을 뚫어줬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26,000 얘가 두 번 던졌어요. 26,450원 이렇게 26,375원에 던졌고 26,450원에 던지 25,000 6,500원에 던지고요. 그렇게 저는 그냥 미련 없이 장도 마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6,550원에 던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잘못했어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안 샀어요. 일단은 장이 끝나기도 했었고 요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일목균형도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여기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매도하고 막 아무튼 본인이 돌파 매매를 하실 건지 눌림 매매를 할 것인지 제가 모르는 다른 매매를 하실 건지 정하셔야 돼요. 이거 둘 다 사용하셔도 돼요. 장이 좋을 것 같다. 내가 장을 보는 시황을 보는 탁월하다. 그러면은 그냥 돌파 눌림 다 같이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가 어려워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A 상한 아이테크놀로지 그렇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방송 보다가 쓰레기다 인정합니다. 얘는 쓰레기 맞습니다. 쓰레기 수익으로는 보면 쓰레기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또 주주분들 그러나 아무튼 수익을 못 주는 주식은 쓰레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현재까지는 아직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한테는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 방송에서 쓰레기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전일 거래 대비 한 4%인가? 4% 상승일 때 검색기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고점이 높아져 있는 시초가가 높은 상태에서 하는데 프로그램 계속 매수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도 안 좋았고 마이너스 0.5%까지 그래서 안 봤었고 그리고 나서는 얘가 6%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봤었냐면 되구나 16,000 여기가 16,300 250원까지 106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걸어냈냐면 일단은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눌림 주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16,200원에 걸어놨거든요. 네, 16,250원 돌파하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이 쓸어 담더라. 18,000원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지? 여기 이렇게 던졌잖아요. 3,000주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고작 6%에서 6% 먹으려고 이렇게 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6,200원에 걸어놨었는데 이거 던지잖아요. 물탈 각오하고 샀단 말이에요. 16,22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16,230원부터 쭉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니만 던지고 다시 요때도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이제 제 가격대까지 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2,000주, 1,000주 쭉 매수를 했고요. 물림 줄까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16,260원 제가 욕심을 부렸죠. 240원 이렇게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쓸어 담기 시작하고 쓸어 담고 쓸어 담고 요때 요때구나. 16,630원에 3만주인가? 아 요땐가? 16,630원 630원에 35,000주인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거 다 먹고 17,000. 요때도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추격 매수는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바람만 봤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근데 되게 뭐라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안정 18,000원 돌파할 때 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니까 물량 나오고 그거 다 받아먹고 18,000원은 던지니까 아 쌍봉이다 고점이다 하고 나서 물량 던지니까 다 받아먹고 던지고 이렇게 사기는 크게 사는데 던지기는 얼마 안 던지니까 물량이 얼마 안 나오긴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36,561주 요것만 해도 7억이에요. 7억.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쓸어 담아서 그냥 개인들이 이제 개인들이나 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더 이상 안 던지면은 그때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니까 18,810가 그냥 나오겠죠. 끌어담고 위로 끌어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 또 위로 올릴 때는 위에 거 다 쓸어버리고 던지니까 내려오죠. 내려오죠. 여기도 또 다시 끌어담고 상한가 가는 상한가 갈 것 같긴 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서 안 하니까 다시 거듭말 이렇게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상한가 치니까 한번 이제 여기다 던져버리니까 상한가에다가 32,000주 던져버리니까 그 밑에선 받았지만 다시 던져버리니까 또 매도 나왔는데 그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27, 더 이상 매도 안 나오고 물리더라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때 돌파를 할지 눌림을 할지 이런 것 다 정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시황 아셔야 되고요. 꼭 보고 어떤 종목이 무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모니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모니터 같은 경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개 쓰거든요. 3개 플러스 노트북 쓰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물 필요하시고요. 기업 이름, 시황, 그리고 단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돌파 매매가 맞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눌림 매매가 맞는 분인데 정하셔야 돼요.
나는 주식의 신이다 그러면은 둘 다 쓰셔도 되고 일단은 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판 매매 잘못하다가는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기도 매매밖에 없고 눌림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고 왜냐면 눌렸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같이 매도를 쳐요. 그래서 잘 사서 사기는 잘 사요. 근데 팔기는 못 팔아요. 10,000원에 샀다. 1,200원 됐다. 2%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 기본적으로 일단 던지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고 잘 샀다가 강이 안 좋아질 강이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믿고 약수익으로 나왔는데 믿고 가격이 어저께 프로그램 쓸어 담았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쓸어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빠지니까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반도체 주식인데 거래 가창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왜 샀었냐? 어저께 여기 샀다가 여기 팔았거든요. 1%? 1.2%? 그 다음부터 쭉 나갔죠. 이렇게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일단 지식이 많으셔야 돼요. 주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전문 지식 필요 없어요. 전문 지식 뭐, 뭐, 요즘에 AI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뭐, MCP가 뭐고, 뭐, API가 뭐고, 아니면, 이게 뭐야, 그, 어려운,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잡다한 지식, 굉장히,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제너럴이라고 하죠. 의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주식이 하락할 때, 이게 왜 하락했지? 물론 이유 없이 상승하는 주식도 많지만,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발, 어떤 회사에서, 미국의 신발 회사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 하락을 했고요. 나이키가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영업무역 거래량이 없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 따라 소비자 안 돼. 물론 화장품 주식 어저께 매수했던 PR인가? 알빈가? NRB가 아닌데 NFC.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이제 요 가격대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시초 매도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13만 주 먹튀했어요. 어저께 거의 몇 주가 들어오면 2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13만 주 먹튀했고요. 13만 7천 주. 딱 프로그램 매동이랑 똑같죠. 누가 끌어올리면 예, 기관이 끌어올리기. 이렇게 뭐 있어야 되면 한 지식이 많으시. 그래야 주식을 할 때, 주식을 할 때 다섯 번째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경험 많이 하셔야 돼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거래를 해봐라. 모의 투자 말고요. 실전 투자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9만 원 정도 불렸을 때 하루에 2%인가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모의 투자는 이런 경험 못 하세요. 딸랑 2만 원인데 하루 일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그때 당시에 2시간 정도 일하면 끝. 2시간도 안 걸리는 1시간 정도 일하면 버는 돈인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이렇게 경험하셔야 기업도 아시고요. 그 시황도 아시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장투도 좋고 중장기 투자도 좋고 다 좋은데 주식은 이퀄 경험입니다. 단기 투자도 마찬가지 주식 플러스 경험 많이 하셔야 돼요. 경험 안 하시고 샀다 나는 주식을 샀어 샀는데 물렸어 존버할 거야 결국에는 주식 실력도 안 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투자 하셔야 됩니다. 단기 투자 하셔야 되고요. 어, 단기 투자 하셔야 되고 한 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할해서 해야 되고요. 자,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가 베팅을 한 적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종가 베팅을 했던 케이스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왔을 요때 종가 베팅을 옛날에는 했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으로만 매수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종가 베팅 했고 미국 미국 장 좋으면 매도 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죠. 그제 이게 어디 아니라 아마존에서 로봇 물류화 요 뉴스가 뜨면서 로봇주들이 전날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성이 피지컬 AI라는 건 로봇이죠. 로봇 때문에 뜨긴 떴어요. 얘네 둘 다 떴는데 하락 마감했을 겁니다. 왜 하락 마감을 했느냐? 어제도 이어서 또 외국인들 프로그램 자,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절대는 아니에요.
절대는 아니에요. 무조건 프로그램이 매도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매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라 그냥 확률이 높을 까요? 제가 전전날 처음 방송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1,000억 넘게 1,500억 1조 넘게 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방이 안 좋아서 빠지더라도 다 만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거의 1조 넘게 베팅을 했다는 소리는 우리나라에 10조 베팅했다는 선물로 10배니까 레버리지 10배니까 10조 베팅했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빠져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 어저께 그렇게 됐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저께는 마이너스 그 플러스 3천억에서 국민들이 선물을 오늘 마이너스 억 어저께 마이너스 1천억으로 해서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하락 출발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 하락 출발을 했냐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샌디스크가 어저께 3% 정도 올랐었는데 종가에는 마이너스 0.83%.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날 올렸던 거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시황 보시는 눈도 아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다.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했으면 할아버지일 거예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존경받는 게 뭐예요? 네, 결과물도 냈지만은 뭐가 있어요? 경험을 사기 위해서 이분과 식사 자리 갔잖아요. 아무튼 안타 나중에 혹시나 음, 구독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원하시게 되면은 단타 실전에서 단타 매매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방송 기업 같은 게 궁금하신 분면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